두 사람이 서로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 다 확신합니다. 나는 100% 맞아. 여기서 진짜 문제는 누가 맞았느냐가 아닙니다. 둘 다 틀렸는데도 둘 다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무지가 아니라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뇌는 진실을 찾기보다 빠르게 판단하도록 설계돼 있죠. 그래서 때로는 틀린 판단일수록 더 강한 확신이 붙습니다. 오늘은 그 확신이 뇌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믿습니다. 확신이 높을수록 더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누군가가 자신있게 말하면 그 말은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에서는 이 가정을 오래전부터 의심해 왔습니다. 특히 인지신경과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스티브 플레밍의 연구에서는 확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확신은 진실이 아니라 뇌가 계산해낸 하나의 내부 신호라고 말이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확신은 내가 맞을 확률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확률은 현실의 진실이 아니라 뇌가 가진 정보와 그 처리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죠. 즉, 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금 정보만 놓고 보면 내가 맞았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문제는 이 정보가 항상 정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정보, 편향된 정보, 감정이 섞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확신은 진실과 분리되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확신과 정확도의 관계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상관계수는 약 0.2 수준. 즉, 확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는 이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기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틀린 것을 더 확신하게 될까요? 그 시작은 단순합니다. 처리하기 쉬운 정보일수록 더 진짜처럼 느껴진다. 이걸 유창성 효과라고 합니다. 1970년대 인지심리학 연구자 린 하셔와 데이비드 골스티는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 사람들이 더 사실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인데 판단만 바뀝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는 정확성을 평가하는 대신 정보가 얼마나 쉽게 처리되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최근 메타 분석에서도 이 효과는 매우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182개 연구, 3만 명 이상의 데이터에서 반복만으로도 진실성 판단이 증가했습니다. 효과 크기는 약 0.37. 작지만 거의 항상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우리는 반복되는 정보에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거의 인식되지 않죠. 우리는 단지 이렇게 느낍니다. 왠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느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 안에서 실제 신호로 변환됩니다. 익숙함은 곧 확신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깊습니다. 우리는 선택 이후에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선택을 한 순간, 뇌는 그 선택을 기준으로 세상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인지과학자 피에터 카안더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정보에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탐색합니다. 반대 정보는 빠르게 지나칩니다. 이 차이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누적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확신은 점점 더 강화되죠.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확신은 한 번 생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확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확신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계산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스티브 플레밍의 연구에 따르면 뇌는 확신을 만들 때 세 가지 요소를 통합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신뢰도, 정보가 얼마나 명확한가. 두 번째는 결정의 거리, 선택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졌는가. 세 번째는 예상 결과, 이 선택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하나의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확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이 계산에는 정답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뇌는 정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맞았을 것 같은 느낌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틀린 정보라도 쉽게 처리되고 명확하게 선택되고 좋은 결과가 기대되면 우리는 강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위험한 단계가 시작되죠. 확신은 단순히 틀린 판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수정하는 능력까지 약화시킵니다. 뇌에는 오류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높을수록 이 오류 신호는 약해지죠. 즉,
확신이 강할수록 우리는 틀렸다는 사실을 덜 느끼게 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한번 형성된 확신은 스스로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확신을 없애야 할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은 생존에 필요한 기능입니다. 문제는 확신이 아니라 그 확신을 점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확신이 강해질수록 그 확신을 한 번 더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뇌의 작동 방식은 달라집니다. 확신은 진실이 아닙니다. 확신은 뇌가 만들어낸 계산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걸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